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콧입니다. 오늘은 69번째 방송이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서연님의 소설 어떤 몰락의 역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코로나 잘 지내고 계시죠? 950명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네. 뭘 했다고? 1년이 이렇게 갈 줄이야. 그니까. 겨울엔 끝날 줄 알았지? 저는 겨울이 아니야. 여름에 끝날 줄 알았지? 전 봄까지만 해도 언제냐? 이거 딱 터졌을 때 한 1월쯤에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명절 그래가지고 끝나고. 메르스를 생각하는 거지. 메르스 맞아.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한 몇 4월? 달이면 끝나겠지. 한 2, 3월?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 회사분들이랑도 저 가을에 놀러 갈게요 이러면서 바이바이 했는데 맹걸 영원히 보지 못했다. 이렇게 거지 같은 일. 연말이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요즘 걱정되더라고요. 모임 자꾸 저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아저씨 이거 모여서 방송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아, 그러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발열 체크. 발열 체크해야 되네. 이제. 그런 거 없어. 발열 체크라도 할걸. 우리 바코드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QR 코드 찍고.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거의 집 밖에 안 나가긴 해요. 그냥 저 핸드폰 GPS 켜놓고 다녀요. 저도 내 동선을. GPS는 항상 켜져 있어. 왜냐면 구글에 포토를 해야 되기 기록하고 때문이야. 있지. 원래 감시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구글에 제 정보를 매우 제공하고 있죠. 항상 켜져 있죠. 아무튼 거지 같은 코로나. 여러분 집에 있읍시다. 집에서 BL 소설이나 읽으세요. 저도 여행 취소했다고요. 아, 맞다. 그거 아까워. 그래 너도 힘들지. 네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야 근데 너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서 행복한 거 그럼. 아니야? 좋겠다. 돌봐주고 코로나가 지금 좋다고 한 거였어? 밥 주고 난 좋아. 난 반대세. 뱃살이 너무 좋아. 인간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뭔가 기분이 신기해. 인간이 줄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네. 와, 미국은 30만 명이 죽었대요. 걔는 막 확진자만 막 17만 명씩 나오잖아. 좀 성범죄자 위주로 죽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개다레입니다. 또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 연말이니까 이벤트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이 방송 들으시고 28일 저녁 5시까지 지금까지 들었던 방송 중에서 총 69회 방송 중에서 제일 재밌게 들으셨던 거 하나 골라서 각각 들으시는 플랫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서 사다리 타기를 한 다음에 두 분을 뽑아가지고 연말에 이북 사는데 보태시라고 도서상품권 10,000원을 두 분께 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네네. 오늘 하는 작품은 단편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작품이고 좀 이게 세계 명작이나 영미문학 같다는 평이 있는 작품인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서 가져왔고요. 단편인데 오늘도 방송이 길고 왜냐면 고통스럽다. 할 말이 많아서. 그래서 작가님은 17년 3월에 장미무덤이란 작품 서양 판타지 흡혈기공을 네. 내셨었고 그 다음 17년 9월 신라권 뱀파이어동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미무덤 되게 익숙한데 이름이? 조어라에 연재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요. 장미무덤? 그 다음에 18년 5월에 어떤 몰락의 역사 내셨었고 19년 6월에 나의 에너벨리라는 서양물 시리어스물 기억상실공을 내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3위 인사라는 작품을 지금 연재 중이시고 동양 판타지 인의 존재 사제관계 키워드고 설정 덕후 맛집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키워드는 서양풍 가상시대물 안해피엔딩. 언해피. 언해피라기에는 아, 불행도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그냥 해피도 아니고 언해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해피엔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무주의? 허무주의가 뭐예요? 허무하다. 불교인가? 약간 뭔가 철학 이름인데? 이게 스포하니까 말할 수가 없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이런 거? 안 나올걸요? 아, 뭐야. 이게 단권이라서 오늘도 길게는 네. 길게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대본은 너무 긴데? 엔딩을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20일수고요. 네. 이게 공수 키워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요? 특이하네. 스포를 얘기는 안 할 건데 네. 결말이나 트리거 관련된 내용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감상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이 둘이라서 지금 저희가 맨날 공이랑 수랑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1020. 1020. 그렇게 헷갈릴 것 10이나 같아. 20.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공의 직업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의사. 의사공과 백작공. 의사공과 백작공. 귀족공. 괜찮네요. 귀족공. 그렇고 주의하실 점이 네. 결말 부분이 약간 납득은 가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방송에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고 첫 번째 공은 다른 사람과 관계한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공은 결혼 전적이 있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두 번째 공이 귀족공이에요? 아니요, 의사공. 의사공. 그리고 첫 번째 공의 혈연과 수는 덮밥을 먹던 사이입니다. 첫 번째 공의 아버지랑. 아, 귀족 놈의 시키들. 근데 확실히 키워드로 봤을 때는 취향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키워드긴 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엔딩을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근데 그거 주의를 하기에는 너무 스토리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냥 뭔지는 말을 못하고 마지막에 말을 안 할 큰 수도 없고.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저는 저는 워낙 괜찮- 그냥 그런 걸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보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할 거라서. 근데 이게 전 진짜 약간 역사를 읽는 느낌으로 좀 보긴 그래. 했거든요. 좀 그래. 그래가지고- 혁명과 막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그 장발장 막 이런 거 생각나고 레미제라고 생각나기도 하고 막 되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루려는 게 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방송을 듣고 사시려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실 거라면 조금 키워드를 키워드만- 알아보는 것도 애매하긴 해. 근데 설명이 되게 짧은데 근데 약간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이면 브로 키워드가 많은 거를 읽지 않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희가 방송하는 게 평범하지 않아. 그런가? 인기장만하지 않잖아. 이게 약간 그건 그렇지. 좀 불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방송만 듣고 그냥 스킵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용만 즐거운 부분만 듣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가끔 이런 느낌의 작품을 읽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씬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엄청 많이 정말 나오진 않는데 문학작품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느낌? 근데 막 설명이 되게 길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그런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걸 원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뿜빵물만 보다가 그리고 글을 잘 쓰셔. 글을 잘 쓰셔. 약간 글이 좋은 글을 읽고 싶다. 약간 이렇게 좀 정화를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뽕빠를 정화해야겠다 싶을 그리고 때 좀 다른 문학 작품에서 문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 시 같은 거나 그런 거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단권이라서 그리고 되게 빨리 읽는 편이긴 해서 맞아. 괜찮았어요 저는. 뭐 항상 뽕빨물이나 뭐 그런 것만 읽을 순 없으니까. 그쵸. 저같이 BL만 읽는 사람은 이맛 저맛을 읽고 그럼 맛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필요하지. 네. 여러 가지 읽어야 BL만 된다고. 읽어요? 다른 책들은 안 읽어요? 소설이나. 시간이 그 없어. 시간에 BL을 보자. 시간이 없어요. BL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저는 조아라 볼 때 심지어 덧글도 안 쓴다고. 쓸 시간 없어. 쓸 시간 없어요. 쓸 읽느라 시간이 없어. 빠듯하죠.
그렇구나. 이건 한마디 해야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하는데 작가님이 완결을 냈어. 그러면 완결 편에만 작가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남의 댓글을 읽지 않음? 아니고요. 너무 많아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언제 이거 안 넘기고 돼, 있어. 안 돼. 아, 진짜 웃긴다. 안 돼,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 네. 어쨌든 줄거리를 시작할게요. 은하공과 기독공으로 잘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망쿠님에게 영업하는 방송. 네. 전혀 영업이 아니. 이 정도면 실패라고 봐야 돼. 영업은 아니야. 영업은 이제 이미 글렀어. 1년 넘게 영업. 이미 어쨌든. 글러 먹었다. 줄거리는 레옹 위스먼스가 어떤 네. 편지를 받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레옹은 네. 아직 그거는 나오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구나. 뭘로 왜냐면 불러요? 초반에 읽으면서 모르잖아. 그렇긴 해. 그럼 레옹 이름으로 해요. 레옹. 아니야, 이게 레옹. 하다 보면 누군지 알게 레옹 씨. 되네요. 네, 레옹 씨가 나오는데요.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냥. 레옹은 왼쪽 뺨 전체에 흉터가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레옹은 일주일 전에 이사랑 집 정리가 이제 안 끝났는데 일주일 전에 했어.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알고 편지를 보낸 거지. 그거 무섭긴 하겠다. 그래서 되게 불쾌했어요. 요즘처럼 우체국에 등록하면 싹 바꿔주는 그런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태우려다가 성질을 꾹 참고 뭔 내용인지 읽어봅니다. 읽어야지. 너무 궁금하지. 그치? 나를 스토킹하는 녀석이 있다니. 행운의 편지도 끝까지 다 읽게 된다고. 아, 그럼 흥미진진하다. 이 편지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에서 왜 하필 영국일까? 왠지 모르겠어. 아무튼 발신이는 6년 전에 레옹을 본 적이 있다면서 잠깐 만나길 원한다는 내용이고 네. 이제 남이 편지를 뜯어볼까봐 아.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고 네. 다만 옌과 관련이 된 거라면서 네. 연락을 달라고 하는 BU로 이니셜이 써있었군요. 네, 이니셜을 쓴 사람의 편지였어요. 네. 레옹은 고귀한 신분이었다가 6년 전에 어떤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었겠네요. 뭔지는 나중에 안 나와요. 네. 아니요, 책에는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스포라서. 책으로 확인하시고. 네. 이게 단권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네. 그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것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얘기 안 내용은 해요. 없어. 자신감한테 나와도 그냥 되게 대략적으로. 얘가 무슨 일을 겪었겠거니 하는 느낌은 나요. 그리고 지금은 졸부들과 네. 가짜 귀족을 위해서 책을 번역하고 미술품을 감정하면서 네. 과외를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푼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이제 자기를 써준 사람이 있으니까. 몰락 귀족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옹은 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 편지로 인해서 다시 떠올리게 됐고 충동적으로 옌이 보고 싶어져가지고 파란 눈을 가진 남창을 사서 덮밥을 먹는 게 조금 나옵니다. 아, 눈이 사람이었으니. 색이었군요. 그랬던 옌 것 하니까 같아요. 예니퍼 생각난다. 예니퍼. 누구죠? 예니퍼. 그 위쳐에서 아니 위쳐에서 항상 예니퍼를 찾으러 다니는데 만나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예니퍼한테 옌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막은 예니퍼로 나오는데 영어 말하는 건 목소리는 옌이야. 옌으로 나오니까 애칭으로 부른다 막 이러면서 예니퍼 누나짱 막 이러면서 그리고 레옹이랑 뭐 옌이나 뭐 아. 그런 애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읽으면서 대사가 있었구나. 몰랐어. 그리고 시점하고 시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바스티안 울버리히의 시점인데 아까 편지에 있었던 B 아, BU. 네. 이니셜의 주인인 것 이거를- 같습니다. 네. 눈치로 그냥, 응. 이 사람인가 보다. 아, 그럼. 그리고 자기 소개 없이 네. 이제 갑자기 내가 모리스 레슬러와 재회한 것은 이러면서 독백이 글이 시작되는구나. 글이 시작돼요. 네. 이게 약간 시점이 막 편집글이었다가 자기 과거 회상이었다가 이때 이랬다였다가 일기장 내용이었다가 막 이런 식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도 집중을 있을 잘해야겠다. 거고. 처음에는 편집이 잘못됐나? 저는 크게 별 생각 없이 봤어요. 읽다 보면 읽다 이해가. 보면 이해됩니다. 네. 궁금해서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글이 시작이 돼서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해는 된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바스티안 울버리는 공 중에 하나고 얘가 의사
의사공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의사공, 다전공, 헌신공, 후회공, 순전공. 좋은 이렇고요. 사람이네요. 과연? 앞에 언급된 연락을 달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니셜 BU가 바스티안 울버리의 약자였고요. 공이 공에게 연락을 했네, 그럼? 네. 이상한 애들이네. 그리고 바스티안이 너가 그 새끼니? 이러면서 벌써 이상해. 네가 니니? 바스티안이 말하는 모리스 레슬러는 수고요. 예쁘게 생겼지만 산에 닿으면서 거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곱슬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에 새벽 하늘을 닮은 푸른색 눈동자. 맑은 피부와 길고 고든 목. 빈농의 자식이었지만 약간 행동거지 자체는 좀 그런 티가 많이 안 나는 우아한 행동거지였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게 공의 시점인데 네. 콩깍지가 씌운 공의 묘사라서 아, 그런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와 다르구나. 굉장히 주관적인 묘사다. 스노우 많이 입힌 느낌이다. 필터 좀 세게 먹혔다.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키워드는 혁명가수, 미인수, 강수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이제 외유 내강수, 유혹수, 계략수, 짝사랑수 요 정도 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네. 추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공이 수화 제외를 한 거는 왕국 아이젠슈타인의 혁명이 끝나고 지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끝난 상태였던 것이지. 네. 빈터베르크라고 불리는 지역이 배경이고 그 지역이 사과 재배로 유명한 소도시인데 시민 봉기랑 혁명이 일어났고 왕당파 귀족들은 처참한 만로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도층 교체가 이뤄지고 당연하게도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방 소도시의 외과 의사였던 공한테는 딱히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도나 시끌시끌했던 거지 뭐. 자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구속지에는 비슷비슷하게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우리랑 비슷하죠 뭐. 그냥 그냥 노예들이랑 똑같은 거지. 정권이 개미 일개미들에게는 뭐. 사는 것은 똑같이. 그냥 여왕개미만 바뀌었다. 그리고 공화 정부가 들어선 후 1897년 봄 4월 14일 새벽에 의사공은 수를 만나게 돼요. 수는 혁명당의 검은 백조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검은 백조는 과격파 모임의 이름인 것 같아요. 집권당의 이름은 지겔? 아무튼 그런 이름이네요. 비슷한 노선이었다가 네. 지나친 과격주의 때문에 이제 결별한 당파라고 나오고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수는 여기서 훌륭한 인재로 호탕한 성품, 열정,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로 매력적인 인재였고 의사공도 그런 수한테 매료됐었다고 해요. 공이 25살 때 아내랑 신혼 중에 사별을 해가지고 아, 결혼하셨었네. 결혼하셨다가 이제 사별을 하신 거지. 네. 울적하던 때에 20살의 수를 만나요. 연하네요. 네. 5살 차이. 5살 차이죠. 그렇군요. 적당하다. 좋지 뭐. 어쨌든 수는 공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공에 대해서 들었다고. 학식이 풍부하고 의사시면서 가난한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쳐주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나도 같이 배워도 되겠냐. 네. 공부해도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공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 수가 호감형이었겠지. 그러니까 뭐 애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래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랬겠지. 어차피 홀몸. 아이고 나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모든 인연을 막지 않는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수의 용기를 봤나봐. 용기와 순수함에 감탄을 하면서 용기가 있었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너무 보면 너무 처음부터 콩깍지가 이미 좀 가득 튀어 있어. 첫눈에 이미 반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오케이 해서 공은 이제 수가 천사처럼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서 미소는 어딘가 비열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약간 과격파의 멤버니까 손에 피가 당연히 묻었지 않겠나 이런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또 막 합리화. 시골 청년인데 그러면서 순수하고 수줍은 성격이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 생각이 이미 약간 콩깍지인데? 앞뒤가 안 맞는데 스스로 굉장히 논리적인 거라고 합리화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아귀를 맞추고 있죠. 아다리가 하나도 안 맞는데.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기 때문에 꽃가지로 글렀다. 모든 걸 글렀다. 극복했어. 그래서 어쨌든 수는 공한테 1884년부터 네. 1887년까지 4년 동안 공부하고 가까이 지냈다. 그러면서 아무튼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네. 공부한다고 맨날 붙어 있었겠지 뭐. 그렇게 사귄 거예요? 헤어지고 아니 사귀진 않았어요. 에이. 헤어진 후에 이제 수가 어느 귀족 가문의 하인으로 위장 취직을 했다고 전에 들었어요. 잠입했어. 근데 그게 끝이고 연고도 흔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완전 그리고- 신분을 바꿔서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시간이 막 이렇게 훌쩍훌쩍 뛰어넘는다고. 아, 1897년 4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새벽에. 30이 넘었어. 그렇지. 네. 14년이 지났어. 지젤 당원이며 수를 공한테 소개해준 페터가 외상환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수였어요. 다쳐서 돌아갔군요. 음. 아픈 몸을. 공은 그 사이 시들해진 수의 미모와 젊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늙었다고. 당연한 거 아니십니까? 그냥 14년 아니에요? 10년. 4년 공부하고 헤어져서 근데 뭐 10년이라고. 4년 동안은 파릇파릇했겠지 뭐. 아, 헤어진 후로 10년이 아. 지났지? 그동안 뭐 저기 잠입해갖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우와. 아무튼 공은 수를 수술하면서 수가 도망자라는 걸 깨닫고 수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수를 치료를 했고 다음날 피곤해서 늦잠 자고 있는 공한테 의료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공은 의료원을 운영 중이었고 네. 조수로 한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한센이 공이 안 와가지고 징징대는 전화였어요. 아니 손님도 이렇게 많고 환자도 이렇게 많고 어디 받을 가서 사람 뭘 많은데 하냐. 왜 오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 있냐 막 이런 맞아. 얘기였지. 예약 환자는 어쩌냐. 막 이런. 공은 그래서 한센을 달래다가 결국 휴가도 주고 일찍 네. 퇴근하게 해줬죠. 아. 환자 따위. 지금 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이 이제 깬 김에 보니까 네. 수를 데려왔던 패턴은 자리에 없었고 나. 수는 처음에 공을 알아보지 못해서 총을 겨눠요. 근데 공임을 알아보고 안심하더니 다시 잠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수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결국 조수한테 거짓으로 둘러대고 의료원을 닫고 일주일 동안 수를 간호했죠. 엄청 많이 아팠나 보네. 그런가 봐. 총을 총을 맞았으니까. 맞아가지고. 공은 그리고 페터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에는 수를 잘 부탁한다는 메모와 함께 네. 수에게 8월 14일 성모승천 축일을 기억하라고 전야제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달라고 써있었어요. 저런 축일이 있었구나. 성모승천 대축일이 있긴 있잖아. 그래요? 저는 천주교가 아니니까. 전 천주교지만 모르는. 1월 1일이 뭐 성모의 날이 성모승천 그러지 아마 않나? 대축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전날 돌아가셨군요. 그런가? 승천이면 돌아가신 거죠. 그랬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공은 수가 10년 전에 검은 백조에서 편지를 받고 갑작스럽게 떠난 것처럼 네. 이번에도 저 내용을 전해주면은 8월 그렇게 14일에 떠나리라 가겠구나.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공은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그때 페터가 두고 간 듯한 낯선 공책을 발견을 합니다. 네. 호기심에 그 공책을 보게 되죠. 열어야죠. 예. 봐야지. 이 공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공책은 1890년 12월 4일에 쓰여진 어떤 사람의 일기였어요. 7년 전이었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영화 같기도 해요. 아, 액자 씻고서. 약간 편집이 이렇게 상상이 돼.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다시 막 갑자기 편집을 10월에 하다가 막 이런 거 같네. 책 이렇게 피고 이렇게 넘기면서 화면 전환되고. 맞아. 그런 느낌. 뭐지? 내용은 빈터 베르크인 기차표를 끊었고 네.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과 노인인 아버지가 젊은 남자 정부를 데리고 있다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아, 공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페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다른 사람의. 공은 이 일기의 주인이 빈터베르크의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다시 읽기 시작했죠. 네. 같은 해 12월 29일 일기에는 네. 그 죽은 백장 나으리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남자 정부한테 5,000 페르스를 줄 테니 나가라고 했지만 남자 정부는 일기장의 주인을 네. 작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일기장의 주인은 자기를 작은 주인님이라고 부른 게 화가 나서 아, 왜지? 큰 주인님이라고 불러? 뭐 이래야 되나? 너까지 감히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정부였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주인님이라고 부르니까. 아, 그래서 남자 정부의 머리채를 잡다가 그제야 외형을 보게 됐는데 검은 머리 파란 눈이라고 써있었고 아, 반했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 손에 반한 것 같아. 이쪽도 좀 얘도 깍지가 되게 쉽게 끼이는 스타일이야. 네. 둘 다 얼빠몸이라고 붙여야 되나?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네. 갑자기 지금 생각나네. 얼빠몸. 마법관 청소를 명령을 했다고 해요. 아, 그 남자 정부는 옌으로 불러달라고 했다고? 아. 뭐 그런 식으로 써있었어요. 이제 옌이 이분이 이제 옌이군요. 네, 수가. 이 옌이 수예요? 네. 아, 가명이구나. 그쵸. 아. 네. 자기 그렇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맞네. 8월 15일이 한모승천 대축일이네요. 그러네요. 진짜군요. 저는 약간 아까 대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원래 축일 앞에 대자를 붙이거든요. 원래 대축일이거든. 이게 그래야 입에 딱딱 붙는데 축일이라길래 약간 어색한데요. 어쨌든 공은 네. 이 일기에 묘사된 그 남자 정부가 이제 수임을 알았고 네. 공이 이제 수랑 헤어지고 10년 동안 수가 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었단 말이에요. 수소문을 했구나. 네, 근데 그 수가 생각보다 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아, 못 찾았었는데 이때까지. 그쵸. 신분을 숨기느라. 근데 눈이 파라면은 되게 잘 눈에 띄었을 텐데 얼굴을 잘 가리고 다녔나 봐요. 이 작은 주인님도 머리채를 들어서 그제서야 얼굴을 보자. 맨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 거 잘 아닌가요? 숨기고 다녔나 그럴 수 봐요. 파란 눈을. 그리고 일기의 주인을 에른스트 셰르네크라는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관찰자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일기를 쓴 사람. 저택의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은 눈부신 금발과 서늘한 눈동자에 아폴론상처럼 오만한 미모를 가졌다고 해요. 네. 키가 크고 갑자기 아폴론이라니. 얼마나 천주교가 잘생겼길래 천주교였다 갑자기 로마라니. 백작공, 미남공, 입덕, 부전공, 은근, 순전공. 네. 은근 또 아니야. 그냥 순정공이야. 한눈에 여기 반했는데. 백작공 말고는 제가 붙인 거고요. 공은 이제 수가 왜 예닌이라는 이름인지 네. 메인 노릇을 한 건지 궁금했죠. 읽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흥미진진의 일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소설책이다. 재미있고만. 그리고 1891년에 이제 그 가까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억을 더듬었더니 저택이 전소됐던 이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가 있었는데라는 기억이 났고 네. 궁금한 그 게 당시 너무 많은데 일기를 왠지 더 읽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서지? 뭐 이러면서. 왠지 이렇게 큰 사고가 있으니까 아. 그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관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난 바로 읽었을 텐데. 쭉쭉. 다음 장.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궁금하구나 궁금해. 어쨌든 그래서 의사공은 일기장을 수의 낡은 트렁크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공은 화난 말이 나오고 꿈을 꿨는데 수가 나오는 삿된 꿈을 꿨죠. 아 이런 꿈을 꾸다가 깨니까 네. 수가 깨어 있었고 네. 배고프다면서 수프를 먹고 있었어요. 건강해졌네요.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이 수 옆에 있는 어젯밤 그 일기에 자꾸 신경이 쓰였고 네. 수는 그 눈빛을 알고는 일기 네. 봤냐고 쓸데없는 물건이 휩쓸려 온 것 같다. 그럼 나한테 버려. 이미 버린 것 같지만 나한테 버렸고 설령 내가 쓰면 뭐 어떻겠냐. 당신이 안 도와줬다면 엊그제 이미 아. 죽었을 거라고. 그렇구나. 밭에도 뭐 당신을 드자비질이라도 할 것 같냐. 이런. 드자비질이 뭐예요? 약간 뭐 때리고 멱살 잡고 막 아. 뭐라고 하고 날 그런 사람으로 봤냐. 그래서 보고 싶으면 보라고. 뭐 이런 느낌이었지. 호의적이군. 내 얘기 아니니까. 공은 자네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고작 3, 4년 너 가르쳐주고 그런 거밖에 없고 안지도 오래됐고 어이구, 3, 4년이면? 10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그래서 수가 이제 일부러 연락 안 한 거 아니고 나도 사정이 있었다. 진짜라고 이러면서 변명을 하다가 네. 담배를 찾아서 피더니 네. 공의 공의 집을 떠난 날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 가끔 몰래 시내로 내려와서 공을 봤었다고 뭐 해요.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지. 지만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럼 나만 확인한 거지. 이기적인 녀석.
노인네가 외출하는 거 들키면 이제 지럴지럴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귀족공의 아빠가 이제 큰 주인님. 네. 근데 뭐 그 아들은 저택에 가둬두지는 않았었고 큰 주인님이랑은 다르게 덮밥도 잘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씩 웃었어요. 그러면서 읽었으니 알 거 아니냐고. 날 더러운 남창이라고 욕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읽었다고. 스포를 받아버렸네요.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욕하면서 내쫓을 기회를 주는 거라며 난 강제로 한 거 아니고 스스로 몸을 팔았고 거짓말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 그렇게 자백을 했. 뭐 세르네크 저택에 TMI였다. 나는 여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더러. 세르네크 저택에 불을 지른 것도 나다라는 말을 해요. 너무 TMI. 진짜 너무 굉장히 읽기도 전에. TMI지. 스포. 강스포. 공은 술을 외면하면서 네. 나는 그런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 나 그 정도. 나도 얘기하지 마. 이거 안 알고 싶어서 일기 읽다 말은 건데. 맞아. 잠시 함께 지낸 친구일 뿐이니까 너를 돌봐주는 거다. 들어서 쉬라고 해서 이제 수가 맞다 당신 그런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뭐야, 왜 혼자 다닐만 하면 바로 떠나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네. 철벽을 쳤지. 근데 그 일기는 두고 가는 거야. 그래서 공이 읽으라는 수한테 거잖아. 공이 수한테 야 이거 가져가 이랬는데 수가 버려. 뭐 가지던 버리던 네 맘대로 하라 이러면서 그건 갔어요. 읽으라는 거잖아. 버리지 말고 읽어줘야지. 시그널 보냈어, 이제. 읽지 않으면 조금 나 아쉬울 것 같아 막 이런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뭐 읽게 됩니까? 공이 의사공이 그걸 이제 갖고 있게 되지. 네. 안 읽어요? 바로는 안 읽었던 거 같아요. 대단한 인내심이다. 나 같으면 바로 읽었어. 나는 바로 읽었지. 그리고 이제 끝났지. 너무 재밌잖아. 소설이 끝났어. 내가 바로 읽어서 너무 착해. 이게 한 잘 읽었습니다. 한 300 몇 페이지였거든요? 내가 의사공이었으면 한 200페이지 이내로 끝냈다고. 소설을. 나의 호기심은 멈출 수가 없지. 잠이 안 온다고. 그럼. 그래서 그 후에 수는 회복은 좀 느렸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는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몇 때마다 기도를 올렸는데 네. 과거의 수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교를. 아니 뭐 사람이 힘을 살다 보면 주님을 믿고 싶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겠지. 감산이 변하는데. 그런 그 거지. 사람이. 전 요즘 불교에 빠졌어. 네. 무소유? 막 이런. 아니요, 다들 불소유! 무소유냐고. 무소유? 풀소유겠지. 풀소유? 저는 풀소유입니다. 저도요. 많이 힘들었나 보다. 원래 그런가 봐. 행복할 때 종교를 안 찾거든요. 힘들 때 찾지. 아무튼 그래서 네. 공은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종교가 생긴 네. 수가 너무 낯설었던 거지. 그러다 하루는 공이 진료소에서 늦게 퇴근을 했는데 네. 집에 수랑 한센이랑 네. 한센의 여친이 수다 중이었어요. 여친이 있었군요. 근데 한센 씨는 여친이 있었다고 해요. 한센이 좀 한량 스타일. 인싸 같은 느낌. 근데 약간 저는 읽으면서 한센이 좋은 롤모델 같았어요. 저런 인생을 누구의? 살아야 된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상사한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자기 거다 이득을 하고. 다 챙겨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음.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나의 멘탈을 보호하는. 그렇게 주는 건 모르겠어. 그렇게 민폐도 안 끼치고. 적당히 그냥 자기 거 챙기면서 사는 스타일 같았어. 진짜 그렇게 잘 살아야 사는 돼.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튼 그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수의 눈빛이 따뜻하고 네. 안정적이어서 공이 좀 어색했나 봐요. 원래는 안정적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 원래 되게 되게 불안정했나 날이 봐. 서 있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나 본데. 넌 날 남창으로 알고 있지. 이러고. 공은 한센 커플을 늦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집에 가. 야 늦었다 집에 가라. 어서 자리를 꼭? 피해. 한센은 선생님께 저런 유쾌하고 똑똑하고 멋진 친구가 있는지 몰랐다고. 네. 오, 칭찬. 비싸 아닙니까? 그러네요. 너한테 그런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랬던 거지. 자주 놀러 오겠다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아니 오지 마. 필요 없는데. 손님 사절. 그리고 공은 한세 커플하고 수가 친근하게 지내는 거에 네. 자기가 좀 질투를 느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오. 그리고 이어서 낯선 수와 느낀 거리감도 다 자기의 질투였다는 걸 깨닫죠.
순 자기가 이곳에 있는 동안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한센이 못 오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공은 왜 위험하냐고 신고당할 짓 했냐 이렇게 물어봤고 네. 순은 비아냥거리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안 지겹지 않냐 수가 너무 부정적이야. 순은 비아냥거리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지겹지 않냐고 했죠. 네. 아무튼 공과 수가 연락이 끊겼던 동안 수가 네. 가입해 있던 검은 백조의 리더인 네. 베냐민 베른하르트가 이름 예쁘다.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이거 가셨군요. 가신 분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총살을 당했다고 하고 처형당했나봐요. 총살이면. 그래서 그 소속인 수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약간 조직 자체가 위험하군요. 제거되어 공은 보고 있어. 수랑 페터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필요한 만큼 지내다 가라고 어차피 의사 소견 없어도 가려면 갈 수 있지 않냐 네. 라고 했고 수는 왜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공은 친구니까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구잖아. 선 긋네? 마음은 아니면서 친구라는 바보 같은 이름으로 놈. 선을 그어버렸네. 수는 친구란 말에 잠깐 조롱의 눈빛으로 공을 보다가 수도 알았어. 이미 좀 알고 있어. 네. 그걸 보다가 고맙다고 네. 조용히 폐 안 끼치고 있다가 네. 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네. 수는 에른스트 세르네크가 가문을 계승하지 못하게 하는 지령을 받고 그 저택에 들어갔다면서 설명을 해줘요.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막 그런 비밀 이런저런 일기장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였어요. 지가 다 얘기해, 지 입으로. TMI. 못 참고 아까부터 TMI 계속. 내가 입을 열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다. 이러면서. 제발 빨리 물어보란 말이야. 이랬는데 공은 되게 아니야 괜찮아 지켜줄게 이랬는데 지가 알아서 다 얘기해. 사실 되게 관심을 갖고 싶었는데. 이건 그치. 비밀인데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세르네크 큰 주인님한테 네.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에른스트 작은 주인님 걔는 이제 정실의 아들이었고 네. 그리고 네. 니클라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서자, 걔는 서자. 이제 하늘을 건드려가지고 낳은 아들이었어요. 네. 니클라스는 약한 사람을 홧김에 때려 죽이기도 하고 성격이 더럽네. 예. 결혼세를 안 내면 신부를 도탈하겠다고 하기도 하는 그런 개진상 중에 개진상. 쓰레기였죠. 아무튼 아버지의 단점만 모아서 태어난 것 같은 니클라스가 네. 이제 아버지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지. 에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아빠가 참 착하신. 약간 아닙니다. 잔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에른스트가 이렇게 설명해준 자기랑 거에 닮아서 봤을 때는 약간 결속감을 느꼈나? 아니, 아빠의 딱히 나쁜 점을 모았다며. 아빠도 착한 사람은 아니었나 엄청 보네.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한테는 그래도 약간 가족한테는 잔정이 있었다. 술을 남첩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베르나르트는 빈터베르크를 혁명의 거점으로 삼을 생각이었는데 네. 에른스트가 가문을 잇고 실세가 되면은 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얘는 되게 기족적이고. 그럼 가문을 잊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뭐예요? 가문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 둘을 죽이라는 건가? 아니야, 그냥 니클라스가 그러니까 서자가 니클라스가 그 가문을 받는 게 그 사람한테는 약간 베스트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거였구나. 에른스트를 좀 약간 스스로 타락시키라는 그런 스스로 느낌? 몰락해라 막 이렇게 아니면은 귀족의 힘을 적게 만들려는. 약화시키려는. 아니면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거기에 적임자가 수였어요. 왜죠? 왜냐면 그 수의 아버지가 수를 이제 은하 한 푼에 팔았었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아무데나. 그 공의 아버지한테 밤시중 들게 하려고 10살부터 13살까지 팔아서 그랬던 전적이 있고 네. 2년이 있군요. 경력이 있다 그러나? 유경력자? 근데 어떻게 거길 다시 유경력자. 들어가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다시 들어가라고. 수에게는 매우 가슴에 싫겠지만 품고 있던 위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한 번 갔던 사람이니까 다시 보내기에 제일 적합했던 거지. 얼굴이 익숙하니까 또. 예. 별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갔군요. 수장은 수가 계속 공부를 하기 원했는데 혁명 때문에 수는 그냥 공부를 때려치우고 들어가게 됐다. 수장님 좋은 사람이네. 수를 좋게 본 게 아닐까. 어쨌든 아낌을 열정적이네. 당했지만 그래도 근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수가 굉장히 외모도 호감형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잘 따르고 이렇게 좀 잘해주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를 뭔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조금 크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수는
뭔가 행동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백작공은 걔네 아버지가 유언을 안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동생이 서자가 백작을 물려받게 하려는 거였는데 공이 백작을 물려받게 된 거죠. 아, 실패했네요. 정실 부인의 이제 귀족의 피를 이어받은 굉장히 유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래서 그냥 걔가 돼버린 거고. 근데 이제 수는 임무에 실패했는데도 계속 그 저택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공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게 왜 바로 나왔어도 임무 실패로 네, 탈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잠이 안 와서 그 일기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죠. 궁금하니까 읽어버리자. 그래서 공책에 쓰여있는 내용은 1891년 1월 백작공의 아버지 장례식 4일 뒤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네. 다시 레옹 위스망스의 시점이 되는데 네. 위스망스는 계속 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레옹공. 그는 얘니 27살이고 네. 사내고 검은 머리카락 파란 눈 뭐 그런 정도만 알지 네. 약간 1년 정도 몸을 섞었는데 얘는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얘가 그냥 호구 조사를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몸을 팔았었고 막 이런 그냥 것만 정부인 아는 것만 거지.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니 원하던 대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옌과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날 에른스트는 니클라스의 지랄 때문에 동생. 형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서자, 동생이 지랄 때문에 이제 그 얘가 도박 중독, 뭐가 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병이 돈- 많았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박으로 돈 날리고 자기 몸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제 막 어차피 난리를 부른 거지. 피도 섞이긴 했지만 반밖에 안 섞였어.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문을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그날 그래서 에르스트는 수한테 화풀이처럼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아, 노인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었는지 보여보라고 명령을 했죠. 이때 노인은 아버지 아닙니까? 예. 수가 울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갑자기 니클라스가 신당에 난입을 했고 네. 수가 에른스트를 안고 굴렀죠. 뭐지? 무슨 상황이었냐면 네. 니클라스가 에른스트를 쏘려고 했고 수가 에른스트를 구한 거였어요. 그렇군요. 대단하다. 몸집이 날렵했어. 근데 원래 계획대로면 사실 죽게 내둬야 했죠. 살려버렸지. 한때 에른스트였던 레옹 위스망스는 네.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네. 너는 없고 자기만 여기 남아가지고 살아있다고 이러면서 아, 약간 귀족공은 수가 죽은 줄 아는 건가? 죽은 그냥 다시는 만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완전히 죽었다고 확정을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어쨌든 못 사라지긴 만나고 한다. 너도 없이 나 여기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냥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그리고 1891년 1월 2일 이어서 네, 이거 일기장이에요, 이제. 아, 이제 일기장. 일기장으로 넘어오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작이 다음날 서재에서 깼죠. 그리고 백작이 취해가지고 술을 잡고 아폴리네르의 원어시를 해석하고 외우기 시켰다고 수아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수는 일머리가 있었죠. 똑똑했군요.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센스가 있었어. 그래서 괜찮았어.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시기. 물 떠오라고 시킨 것도 레몬을 썰어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시키지 상큼하게. 않은 일까지 잘하는구나. 좋은 녀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백작은 수한테 책 읽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고 수가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글을 읽혔다. 그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백작이 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수가 약간 들켰나? 아니 그냥 좀 나 같은 신부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요? 발끈. 그래서 이제 반항적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 잠입한 백작- 주제에 말이야. 백작은 읽는 건 자유지만 어차피 배워봤자 시간 낭비 아니었을까. 아,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수는 계급이 낮으니까 글을 알아봤자 장부에 사인 정도 하는 게 다일 것이기 때문에 장부에 사인할 일이라든지 사실 거의 있어야 뭐 없지. 그래서 수가 그런 백작의 말에 요한 메를리의 수상록을 인용을 했고 와. 조금 더 대화해본 후에 수가 책을 읽는 건 그로 인한 허영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백작은 그렇다고 해도 네 출신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이런 시선. 계급사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맞아. 바보들아. 내가 모를 것 같냐? 막 이러면서 백작이 꼰대였네요. 나도 알아 멍청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는 그렇다면 백작은 단 한 번도 운명을 거스른 적이나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냐고 물어봤어요. 네. 백작은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네. 수는 그 반응에 화가 난 듯 했다가 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백작을 봤죠.
감정이 급변한다. 약간 그거지. 아, 쟤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생각인가 보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백작은 남창 나부랭이인 수가 네. 감히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봤다. 아, 백작이 느낄 정도로 대놓고 없인 여긴 거지. 아, 티를 저 내다니. 불쌍한 놈 이러면서 그, 눈에서 뚝뚝 떨어졌나 봐 그런 게. 그런가 봐. 그래서? 눈치는 빠르구만. 그래서 이제 수가 인용한 책은 수의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아, 그런가. 전체 내용을 모르고 부분만 알고 인용한 수한테 그 부분을 네. 언급하면서 창피를 줬는데 네. 수가 고개를 숙이고 네. 잘못 이해했나 보다라고 하고는 나가요. 서로를 무시하고 있군요. 백작이 혼자 남아서 불현듯이 어젯밤 취했었던 그때 본 수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고 네. 이상하게도 성욕을 느꼈고 아, 수가 왜 화를 내고 동정하는지 의문을 품어요. 네. 왜 쟤는 나를 그렇게 동정하는 건지 소시오패스. 봤을까? 이런 느낌이야. 네. 얘기를 계속 읽으면서 의사공은 수 생각을 하느라 일상에 집중을 못합니다. 아,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 같은 일기를 거 계속 없어. 읽고 싶은 거지. 그렇군요. 계속 일기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수의 모습을 읽고 네. 탐닉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1월 2일 일기 이후에 니클라스가 진상짓을 하는 내용이 이어졌고 다시 1월 26일에 수가 언급이 돼요. 네. 백작은 성당에 가려고 하다가 마국간에서 수를 보게 되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말이 많네. 진짜 그 백작은 자기도 모르게 수를 보고 몸을 숨겨요. 왜지? 부끄러웠나? 아, 약간 입덕 부정. 입덕 부정을 계속하고 있어. 네. 수는 빨간 머리에 하녀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 싸구려 담배도 피우면서. 나름 하인들 생활이 괜찮네. 나쁘지 않았어. 하녀는 수 보고 불쌍하다고 왜지? 나 같으면 돈 챙겨서 나가겠다고 아. 얘기를 했죠. 수는 이제 늙은이 몸 대줬는데 준다는 금액이 고작 금화 몇 푼이었고 그걸로 어딜 가냐고 해서 뭐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랬고 하녀는 백작이 그렇게 구두쇠냐고 놀랐죠. 아. 하녀는 엄청 수다스러웠는데 수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걸 보면서 백작은 수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얘도 콩깍지가 장난 아니게 끼워가지고 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 놀라요. 인지했어. 그래도 네. 걔는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기를 알고 자각을 있어. 했네요. 하녀는 백작의 침실 청소 담당이 백작의 정부가 돼서 아, 그렇구나. 호의호식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수는 그것도 태생의 굴레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네. 진취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칭찬해주고 있어. 그냥 이제 난 실드를 너처럼 쳐주고 되고 이제 싶어. 그래, 넌 포부가 참 크구나. 이러고. 그래도 쟤는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긴. 아, 그 신분의 선에서는 어쨌든 제일 상승하는. 그쵸. 먹고 살기 괜찮은 호화 생활을 그거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하녀가 계속 수한테 몸으로 플러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발가락으로 허벅지를 계속 건든다던가 뭐 그런 은근하게 터치를 하고 있었지. 네. 공이 더 봐줄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네. 헛간 물건을 건들고는 네. 하녀가 이제 놀라서 바로 도망가고 혼자 남은 수한테 공이 팔자가 편하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아름답다며. 갑자기. 눈치를 보니까 질투한 거지. 약간 츤데레 이렇게 어, 아, 저 새끼는 왜 저기서 그러고 있나 이런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는. 눈치를 보니까 이제 수는 공이였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공은 괜히 수한테 자기 코담배를 쥐어줬고 네. 담배 필 줄 모른다고 거절하는 수한테 감히 주인의 선물을 거절하냐면서 윽박을 지르고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는 성당으로 갔죠.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힘들어. 2월 4일 네. 그 백작의 배다른 동생인 니클라스는 아픈 손이요. 네 계속 노름을 하다가 돈을 날리고 와서 진상을 떨었고 한결같이 살고 있고요. 사람 쉽게 안 자기 보낸다고. 캐릭터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공은 그 사이 수가 보이지 않아서 네. 궁금해해요. 어디 갔지? 마국간에서도 안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수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걱정이 되겠군요. 그렇죠. 백작은 성당 미사 중에 국왕의 수석 서기관과 의정관이었던 말릭 백작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서부의 군사 거점인 유르크만을 폭도들한테 뺏겼다는 말을 들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에른스트가 우리나라도 곧 혁명을 피해갈 순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되게 혁명군이 진보적이다. 새로운 시류이고 나 같은 귀족들은 낡은 그런 것인가? 귀족 이런 시대가 생각을 저물고 있어. 이대로 이제 시대의 태물이 되어서 사라져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와, 해요. 진짜 대단하다.
이상하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나? 그냥 어떡하지? 쟤네를 어떻게 막지?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아. 아무튼 고뇌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말릭백작이 이제 국왕이 에르스트가 왕궁 수도로 와서 네. 자기를 보좌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에르스트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니클라스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미신 동생놈. 진상. 믿고 맡길만 한 놈이 왜 없어. 집을 비울 수가 없겠다, 쟤 때문에. 쟤를 빨리 끌고 가면 안 될까?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쉽사리 영지를 비울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가는 사정을 고양이. 그대로 이제 자기 가면 이제 그대로 걔가 차지를 할 것 같으니까. 저택을 팔을지도 몰라. 아, 그럴 수 있어. 없어져. 저택만 파는 거 아닐 거야. 음.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릭한테 얘기를 했더니 말릭이 에르스트가 현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보수적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내 말은 지금 이때껏 허투루 들었어. 야, 그래도 우리 집안 재산은 챙겨가면서 해야지. 맞아. 그래서 에르스트는 현대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발버둥치고 탈피를 꿈꾸는 수가 현대적인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욕망을 푸는 거를 조금 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수생각. 그러네요. 기승전 수생각. 그러네요. 2월 갑자기 이렇게 확 틀어질 줄 몰랐어. 2월 7일 에르스트는 머리가 산만해서 산책을 하다가 수에 오두막에 가게 됩니다. 꾀병인가 싶었는데 수는 진짜로 아팠고 네. 그 와중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로맨스 소설인가?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세속적인 소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일하려고 했다면서 네. 애원하는 수한테 공은 내일까지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수는 근데 어쩐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했고 네. 공은 민망함을 감추면서 내가 일부러 널 찾았다고 생각했냐 지나가다가 이러면서 들린 거야. 이쪽으로 꼭 와야 할 일이 있었거든. 오두막을 빠르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로 오려고 온 건 아니야. 네가 궁금해서 온 건 아니야. 그럼. 그리고 2월 8일 네. 다음날 말릭백작이 찾아와요. 아, 결국. 한 번 더 온 거지. 설득을 해보려고. 삼고초려. 국왕에게 돌아간다고 했지만 네. 백작공은 말릭을 만나는 게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혁명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점점 턱밑까지 왔군요. 그리고 이제 말릭 백작이 가족들을 이미 그 나라 밖으로였나? 피신을 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국왕을 보좌하라 그러고 이 새끼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그렇군. 말릭은 4일 전 혁명 세력이 뿌리는 선언문과 팸플릿으로 이미 무력 충돌이 있었고 네. 다친 자들도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공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4일 전이라면 수가 몸이 좋지 않다고 쉬고 있다는 그런 때였어요. 안 보이던 그렇구나. 때였지. 근데 직접 난 잘 연결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연결.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그렇구나. 네. 2월 13일 수가 백작공한테 의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네. 2월 14일 근데 아니 이게 얼마나 뭐 내일에 나왔으면 일기에 이걸 다 써놨어. 제가 감사하다고 한 날 이렇게 쓰는 거잖아. 네, 이게 열심히 예니 쓴 와서 성격이죠. 고맙다고 했다. 2월 14일 백작공은 수가 앞으로 저녁 식사 시중을 도맡게 하고 처소도 본관을 하인 처소로 옮기게 했어요. 아, 가까이 두었군요. 백작공은 이제 자기가 약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저번처럼 열이 나서 일을 빠지지 않겠지 아프면 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생각했지만 네. 그냥 가까이 두고 싶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였죠. 백작공은 점점 불안을 느껴요. 빈터베르크 시내에서 농기구를 든 평민들한테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백작공은 이게 위계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지방의 가문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지고 네. 불순분자 색출과 네. 폭도들에 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 근데 힘들지. 일반 평민들이 막 이러면은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일꾼들인데. 죽였다가 또 주변에 소문 안 좋게 나면 또 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2월 15일 새벽 회동 이후 만찬을 가지고 공은 응접실에서 혼자 시간을 태워요. 수가 대운수를 가지고 오고 맛있겠다. 따뜻한 수건으로 피로를 풀게 도와줍니다. 너무 먼데? 그러면서 백작공이 자비심이 많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입에 발린 말을 잔뜩 하더니 네. 백작공의 소작인 집 어린딸이 병에 걸려있는데 앓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의사를 보내주실 수 없냐 이러면서 백장님은 너무 은혜롭고 착하시고 입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엄청 하면서 저한테도 의사를 보내주셨다시피 주셨던 그렇게 것처럼. 그런 것처럼 대놓고 갈취하네요. 얘한테도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막 이러는데
백작공이 그거에 또 질투심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 계집애랑 문전이라도 쌓았냐고. 자기가 생각해도 아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모든 공들은 모든 대상에게 질투를 해. 그럼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고. 질문하고 수는 어처구니 없어서 무슨 소리냐. 맞아. 걔는 저번 달에 겨우 13살이 됐는데 나 혹시 누굴 13살 수가 좋아하는 거 성애자로 아니야? 만들어. 그 나 정도는 다 컸지.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너네 아버지처럼 마산. 몇십 살 차이 나는 애한테 그렇지 않는다고 막 이런 그런 거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백작공은 괜히 민망하니까 당장 네. 그 집에 갈 채비를 하라고 했고 수가 네. 너무 좋아서 끌어안을 뻔하다가 실수할 뻔한 걸 알고 네. 머리를 조아렸는데 백작공은 이제 그가 실수를 해도 나는 네. 관대하게 아마 넘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 실수 괜찮아. 오케이. 끌어안으려고 한 거. 그러면서 이런 실수 좋아. 네가 했어도 나는 괜찮다고 아니, 했을걸? 이러면서 원한다. 안 해줘서 아쉬운걸?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다가 오면서 네. 술을 자기 말에 태우기까지 했죠. 아, 같이 말을 타는 겁니까? 네. 앞뒤로. 백허그? 백허그. 한편 이제 시점이 또 바뀌어서 의사공이 백작공의 일기를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재밌었군. 존잼. 내가 모르는 수의 이야기들 막 이러면서. 네. 또 다른 남친의 의사공은 자기가 영혼이 상흔날을 해서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약간 자기 열정아 이런 게 다 죽은 거지. 그래서 백작공이 한참 때 수와 함께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연결돼 있고 막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너도 해, 이제. 그니까. 자기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늙어서? 그냥 약간 이래저래. 그때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들이 다 이제 산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인 거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한밤중이고 수가 깨어 있었는데 네. 공화정 수립 기념일로 동지가 말했던 기일인데 부끄러워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했죠. 부끄러워서? 그 과거 수의 동지들과 수가 기억했던 사람들이 죽은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 윤동주 시같이 이게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살아남아 있고 난 시가 살아있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뭐 무슨 부끄러운 일이다 막 이런 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 느낌? 죄책감에 괜히 빠져들었군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의 상징적인 날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수는 되게 좀 착잡했던 거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수는 사과주를 마시고 있었고 네. 공은 일기를 읽었던 것과 기념일이라는 감상과 뭐 이런저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술을 쓰다듬다가 머리카락 끝에 입을 맞췄죠. 그때 수가 없는 것 같았지. 없는 것 같았지. 하지만 닿으니까 또 생기네.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딱 수가 의사공의 손등을 후려쳤죠. 뭐지? 찰싹. 철썩. 철썩. 어디선데? 의사공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마음의 상처. 수는 한센이 주는 대로 받아먹다 취한 것 같다고 쉬라고 하고 방으로 왔어요. 네. 공은 수가 있던 자리에 서가지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튕겼어. 상처받았겠다. 수가 보고 있던 신문을 보게 됐고 네. 아이젠슈타인 왕국의 마지막 왕태자 처형 날짜가 결정됐다고. 단두대. 그 날짜가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다고. 그렇구나. 전에 수를 데려왔던 페터가 남겼던 메모인 성모승천 축일 전야대를 잊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여긴 대축일이라고 돼 있는데. 네, 봤어요. 뭐 성모승천 대축일, 성모승천 축일 뭐 이러면 되지 뭐.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그리고 이제 의사공은 수가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걸 깨달아요. 네. 의사공은 발작하면서 수의 이름을 불렀고 갑자기 벌떡이라고. 수가 나와서 공의 손을 잡아주면서 진정을 시킵니다. 의사공은 무슨 일을 벌이냐고 물었고 수는 공이 상상하는 허튼 짓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자기가 과거 믿었던 그 신념들이 진짜 혁명이고 네.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났었고 핑계를 찾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진짜? 얘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형되는 왕태자는 고작 12살인데 하긴. 이제 형무소에 집어넣을 때가 8살. 그런 어린애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었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긴 하겠다. 약간 막- 회의감이 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막 그 공화정으로 이제 대표 자리에 앉은 애한테도 막 비리 같은 거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거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나라도.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의사공은 수의 고백에 도리어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수가 말한 것들은 이제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의사공은 불타 죽은 백작공이 단 한순간이라도 술을 가졌다는 것에 강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불타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불타 걔는 죽었다고 생각을 알고 하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 걸 수가 알게 되면 자기를 멸시할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도 이제 가지면 되지. 내 마음을 말해봐. 이런. 걔가 없으니까 나를 내가 있어 여기. 야, 나 여기 있다. 이젠 내 추측하면서 차례인가. 생각을 멈출 나 수가 없었고 살아있다고. 결국 이제 계속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요. 네. 그리고 재밌겠지. 이제 일기장 네, 일기장. 시점 바꿔서 이제 일기장 시점 2월 20일 네. 이후 며칠 니클라스가 얌전하게 집에만 붙어 있었고 어색했다. 오. 니클라스가 사고를 진상 안 치면 어색해. 니클라스가 진상짓을 해서 수가 허벅지에 뜨거운 수치를 엎지르게 됐다. 결국 그렇구나. 진상짓을 안 할 수가 백작공은 없었다. 하얀 몸에 화상으로 흠집이 난다 생각하니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죠. 아이고. 의사공은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수의 하얀 피부를 떠올리고 태양빛의 화상을 입는데 아니, 안타까우면서 이입했네. 많이 감정이 진짜 잔뜩했어. 같은 공으로서 이입 많이 했네. 살을 약간 물고 빨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네. 감상까지 썼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얘기하고 열정 그냥 하자. 없다며. 옆에 있는데. 열정 너무 가득해. 되게 내외한다.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이제 2월 25일 백작공이 생전 술을 정부로 삼았던 아버지를 혐오할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고민하는데 아, 자기도 똑같은데 맞아. 지금 3명이네요, 그러면. 2월 27일 2014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어. 2월 27일 공은 수가 신경 쓰이고 잘해주고 싶으면서 네. 그런 자신을 부정을 해요. 입덕 부정을 안타깝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이러는 게 네. 니클라스가 수한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네. 한밤중에 화상약을 들고 수의 방에 갔는데 네. 방은 비어 있었고 뭐지? 창문이 열려 있고 이제 창문에 밧줄이 이렇게 드디어 도둑인 줄. 그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알아버렸군요. 백작공은 창밖에서 말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나갔는데 네. 수가 말 위에서 태어난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타고 오, 말 잘 타는 것도 의외였나 보다. 그런가 봐. 언덕 위로 올라가서 빈터베르크 시내를 내려다 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오, 그러면 백작공은 달빛에 비친.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말까지 잘 타. 백작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수한테 끌리고 있고 이러다 빠져버릴까봐 겁이 아니야, 이미 났는데 빠졌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이제 저택으로 돌아와서 공이 수한테 어디 다녀왔냐고 너 방에 없더라 이렇게 물었고 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이 보고 싶어서 마구간에 다녀왔다고 했죠. 백작공은 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수를 추궁하지 못하고 이때부터 자기가 수한테 함락됐다고 나중에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진작에 첫눈에 반했었으면서. 입덕 부정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수만 생각하고 수가 지난밤에 밧줄을 걸고 자유롭게 나갔던 것처럼 언젠가 진짜 말도 없이 가버릴 수도 한순간 있겠다.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에 초조했고 또 자기가 아직 수한테 빠지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려는 되도 않는 생각으로 식사 시중을 드는 수한테 옷을 벗으라고 하고 모욕을 줘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열심히 노력해 혼자 막 본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게 좀 차라리 시야에 안 보이게 사용하지 치우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약간 놓지는 못하겠고 인정하긴 싫고. 삐뚤어져 버리는 느낌? 피곤한 녀석. 아무튼 그랬고요. 수가 울면서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니클라스가 총을 들고 들이닥쳐서 그 장면이군요. 네, 그쵸. 백작공을 수가 쐈는데 구해준 거. 수가 넘어뜨려서 빗맞게 되고 백작공은 니클라스에게 주먹을 꽂았고 니클라스는 총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와, 니콜라스 뭐지? 그리고 남은 수에게 공은 덮밥을 먹였고 여태껏 그런 느낌으로 여기 붙어 있었던 거구나. 형을 죽여버리겠어. 쟤를 죽이고 쟤 돈을 다 내가 갚는다. 그걸로 나는 또 노름을 도박을 한다. 해야지. 술을 마신다. 의사공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백작공에 이입하고 덮밥 먹는 술을 상상하면서 이제 열심히 감정이입했어. 너무 관음증이다니까요. 그리고 약간 너무 많이 이입해서 네. 좋아해요? 혼자 또 덮밥을 먹었죠. 수를 생각하면서. 맞아. 약간 공의 시점에서 본 수는. 어쨌든 다시 현대 시점이고, 네. 레옹 위스망스는 되게 현실이 남루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그러게. 백작으로 살 때는 이제 막
부유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을 되게 비참해하면서 네.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잘 살잖아요. 그게 근데 상대적으로 자꾸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괴감 아직 느껴 하는 것 하겠지만. 같아요. 수가 옛날에 그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소녀 있잖아요. 아파서 이제 의사 불러달라고. 10몇 살이라던 그 어린. 예. 근데 이제 걔가 그때 이제 의사를 불러서 건강해졌는데 네. 건강해져서 그냥 잘 살면 좋았는데 니클라스가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소녀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형이 살려서 동생이 죽게 만들었지. 개판이 된 거지. 니콜라스를 빨리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강간만 했으면 또 어떻게 이제 좀 수습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방 다니면서 계속 진상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악명을 쌓은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 소녀가 자살을 하니까 더 이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기폭제.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뭉쳐서 니콜라스를 습격을 했고 그래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또 살아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가문사 그때라도 푹 지금이라도 죽이고 사실은 얘가 오자마자 너희가 죽었다고. 싫어하는 애는 내가 죽였다. 목을 푹 고성에 걸라고. 근데 이제 가문 사람이라고 공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가문의 명예가 있고 막. 이게 무슨 소용이 얘를 위해서 있어. 제거했어야지. 어차피 피도.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죠. 당연하지. 그쵸. 이게. 그래서 나라도 싫다. 빵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목을 내놓아라. 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이제 발작을 하고 난리를 부리더니 네. 갑자기 또 백작공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래놓고 고백을 해놓고 그런 고백을 한 내가 돌았지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러고 한참 뒤에 수가 돌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빌면서 둘은 또 덮밥을 먹고 수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러고는 그날 새벽에 백작공 저택에 이제 불이 났죠. 아까 그렇구나. 그 얘기했던.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길 한가운데 수가 멍하니 서 있었는데 백작공은 수를 저택의 비밀 통로로 데리고 가서 네. 둘 다 살 수 있었대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의사공도 알겠네요. 둘 다 살아있구나. 예. 그 백작공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걸. 농민들은 공이 죽은 줄 알겠네요. 예, 그렇죠. 백작이. 예. 근데 백작공은 그대로 타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현재 시점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화정 수립 기념일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군요. 네, 독립기념일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수는 의사공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공은 또 수를 피했고 네.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이유로 그러면서도 이제 수는 안 떠나고 집에서 계속 머물고 같은 집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있군요. 네. 냉전 상태. 그래서 둘은 대화 없이 이렇게 살다가 6월이 됐어요. 수가 4월 중순에 와서 한 달 반쯤 지났습니다. 수는 사바 농원에 가고 싶다. 네. 시간 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됐고 네. 그 후에 의사공이 읽다만 백작공의 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동안 안 읽었어 또? 그랬나봐. 또 죄책감에 괜히. 니클라스는 총기 난동 후에 두 달은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고 네. 백작공의 후미론 또 뭐지? 죄송해요. 못하는네요. 추미론입니다. 위원이 됐으며 이렇게 정부의 일을 하게 됐나봐. 그러고 이제 빈터베르크 일대에 자리 잡은 벤야민 베르나르트의 무리를 주시하는 밀명을 받아요. 수의 두목이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어쨌든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덮밥 이후에 백작공이 수를 본체만 채 했고 너무해.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네. 갑자기 수가 공을 찾아와서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헤어졌다가. 아니에요. 한번 이게 먹버를 한 거지. 네. 잠깐. 일부러 관심 있으면서 관심 없는 척하고 막 그랬던 거지 뭐. 신경이 쓰여도 안 쓰이는 척. 그랬고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수가 등 뒤에 나타나서 의사공이 네. 깜짝 놀랐어요. 괜히 제발저렸어. 수는 대수롭지 않게 사과주를 주면서 네. 재밌냐고 수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실시간으로. 당사자가 얘기해줄게. 당사자가. 소설의 당사자가. 내가 얘기해줄게. 나의 버전을 들어봐. 그때 백작공과 덮밥을 먹고 경계를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백작공이 계속 이제 본체만 채하고 막 이러니까 네. 베르나르트도 그만 돌아오라고 했지만 네. 수가 정보를 더 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붙어있으려고 했나 보다. 고집을 부렸던 거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네.
근데 그 백작공은 불면증이 있었고 그 당시에? 네,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해요. 아, 그쵸. 하루는 공한테 다가가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잠을 못 자냐고 물었고 네. 공이 셰익스피어를 인용을 하면서 네. 패배하기 전에 고결한 채로 끝나는 삶이란 어떤 걸까 그냥 끝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당장 그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처럼 화를 냈지. 네. 이제 의사공은 아직도 백작공을 생각하냐면서 잊지 못했어. 화내는 수를 보면서 네. 백작공을 부러워했어요. 에이, 저런. 아니 걔는 뭔데요? 옛날 생각을 하게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했군.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수는 자기가 지금껏 핏물과 똥물 속에서만 살았지만 네. 항상 간절하게 생을 염원을 했다. 정상적인 삶을.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네. 했고 근데 귀족은 고결하게 태어나서 네. 고결하게 끝나는 삶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영이라고 여긴다고. 그 부분이 짜증났던 거구나. 쟤는 나는 수도 삐뚤어져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야. 비식이 엄청 센데. 나는 어떻게든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발버둥치고 있는데 쟤는 뭐 어떻게 죽을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고 있고 배부르다. 그러긴 하겠다. 망할 놈 막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화를 냈지만 네. 그 당시에 백작공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수가 그 백작공이 너무 고결해 보였다고. 자기가 그거를 듣고 진심으로 울었다라고 되게 고백을 해요. 이중적인 마음에 휩싸여 있군요. 저 발언은 되게 거지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짜증나긴 하지만 왜 이렇게 정당해 보이지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사랑했기 때문이야. 수는 그게 질투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의사공은 질투가 아님을 알았지만 네. 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일기에 울었다고 한 건 아까 위에서 울었다고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수가 그날 이후 자기는 백작공밖에 없는데 네. 백작공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울었던 네. 거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공하고 수하고 화해 같지 않은 화해를 한 후 2일 뒤쯤에 네. 사과 농장에 가기로 한 날이 됐고 네. 둘은 변장을 하고 왜 변장해요? 수가 중요 인물이라서 도망자 출신. 들킬까봐 변장을 하고 6월에 사과 농장을 갑니다. 네. 하얀 사과꽃이 만발해 있었고 의사공은 풋사과의 시큼털털한 냄새를 맡으면서 수의 냄새라고 생각을 했죠. 기분 나빠. 시큼한 가지가지에 가지가지. 시큼한 냄새. 사과 냄새를 맡으면서 의사공은 이맘때 과거를 회상합니다. 되게 향긋한 냄새일 텐데. 이게 비싸다. 썩은 사과주? 썩은 사과? 그렇게 계속 나와요. 사과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과거 의사공이 27살이고 수와 네. 만난 지 2년 반. 수가 만나요. 집에서 숙식한 지 1년째. 같이 살긴 했네요. 1년째일 때. 네. 6월 세 번째 일요일에. 날짜 되게 대단하다. 구체적이야. 굉장히. 기억력 뭐지? 일요일에 의사공은 수에게 고백하려고 결심을 했죠. 그렇구나. 그리고 꽃을 사서 집으로 가던 길에 네. 의사공은 시커먼 제복을 입은 사내들의 손길에 둘러싸이네. 의해서 네. 손길. 머리에 자루를 씌워주고 어떤 작은 방으로 데려가져요. 네. 납치당. 네, 납치였죠. 이들은 혁명 세력에 대해서 물었고 네. 언급하는 이름들이 다 의사공이 아는 인물이었지만 그렇구나.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의사공한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쵸. 그렇게 일주일을 당했고 네. 다녀온 후 의사공은 알았고 수는 간호를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약간 안개부 끌려갔다 온 느낌. 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네. 공은 자신이 그들을 팔았고 그러니까 얘기를 결국 한 거지. 네. 폭력에 유약해진 자신을 수가 보게 되는 게 되게 괴롭고 부끄러운 거예요. 되게 미안하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사실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치, 일반인이 일주일이면 많이 받았다. 말 안 했으면 안 보내줬을 것 같은데. 연장 들었을 때 말할게요 잠깐만 이랬을 것 같아. 어쨌든 고문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공의 몸이 회복되자 수는 다시 밤마다 나가기 시작했고 다음 해에 이제 작별을 고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훅훅 지나가네요. 말했다시피 장관이에요. 한편 6월에는 백작공도 수와 행복한 한때였어요. 일기장에. 네. 일기장에. 일기장에 나와 같은 있는. 일기장. 6월 17일 그러다 이제 백작공이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 안이 흐트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서재에 드나드는 거는 집사랑 수밖에 없었고 백작공은 수한테 혹시 함부로 서재 물건에 손대거나 한 건 아니냐 물었는데 네. 수가 저를 못 믿냐고 도둑놈 취급하냐고 화를 냈죠. 공은 그때 아, 너무 증거가 빼박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공은 근데 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고 수가 매질이라도 하라고 도발을 해도 네. 때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아까우니까. 저 몸에 흠집을 그럼. 어떻게 내. 맞아. 수는 백작공이 늘 본성이 천해가지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댄다 하지 않았냐. 약간 하인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백작공이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고 하지만 수가 저도 백작님 하인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공은 수가 자기가 불리해지면 태생을 강조하면서 비난하고 억울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했고 수는 천하고 열등감 넘치는 저는 분수에 맞게 마구간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말하고 나갑니다. 갑방을 쓰겠다고. 6월 25일 딱 전날 밤에 백작공은 수를 데리러 마구간에 갔는데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25일 정오가 됐는데 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백작공은 그 사이에 수한테 화가 났다가 나중에 걱정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치안 총감이 탄약과 총을 실은 기차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네. 백작공은 수가 이 폭도들과 마주쳤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 폭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 폭도일 거야. 공은 어쨌든 주변 눈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네. 해기 지기 전에 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걱정시켜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한동안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백작공이 수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요. 수가 그만 화해하자고 했고 수는 백작공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니 네.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려가지고 자기가 자란 집을 보여주면서 과거 자신이 시인이 꿈이었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했지. 네. 그리고 다시 의사공이 사과꽃을 수랑 구경하는 현재 시점? 아닌가? 중간 과거 시점이 됐는데 네. 이 시점을 얘기하기가 되게 이게 현재 시점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첫 번째 과거? 아무튼 네, 그래서 과거와 대과거. 과로와 대과로 같은데. 과거형과 have PP. 여튼 아무튼, 다른 시점, 어쨌든, 중간 네. 시점의 과거. 네, 일기를 읽는 그 시점이고요. 둘이 사관하고 농원을 산책하다가 의사공이 이제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수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붉은 머리의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얘네들을 알아봤고, 이 여자는 일기장에 네. 수한테 이제 그 발가락으로 이렇게 플러팅을 하던 그 여자였어요. 빨간 네. 머리. 그리고 이제 의사공은 예니나 모리스나 둘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갑자기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설책을 보듯이 느끼고 있다가 아 이게 둘이 이제 사실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었죠. 네.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일기장 시점인데 8월 24일에 아까 일기장 시점에서 2달이 지났는데 혁명군에 의해서 점점 점령당하기 시작을 해요. 백작공은 이제 자기 하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면서 수가 걱정이 됐어요. 술을 믿지 못해야 되는 거 정말 아니야? 걱정해. 수한테 총을 주고 연습을 시켜봤는데 너무 못 쏴서 그만두겠고 아니야. 못 쏘는 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너만 모르는. 공은 수가 총을 너무 못 쏘니까 얘는 군대 가도 환영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말도 잘 타는데. 착각이 대단했죠. 어쨌든 그러다 이제 제대로 씌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9월 10일 백작공은 궁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걸 고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분위기가 위험하니까 이게 궁정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공화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왕가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지. 당연히 굉장한 착각이었지. 왕부터 죽여야지 않나? 왕은 고결하니까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 자기네들 되게 약간 착각이네요. 순진했던 거지. 그리고 다음날 수한테 이제 수도에 가보고 싶지 않냐라면서 찔러본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수는 표정 없이 공을 빤히 봐서 백작공은 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더니 수가 가보고는 싶은데 나중에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월급 받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돈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냥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랬던 거지. 월급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신분제니까. 공은 앞으로 너는 돈 벌 일이 없을 테니까 평생 못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조롱인가요? 수는 그 말에 박장대소했죠. 그러게. 그래도 내 돈으로 갈 거다. 공 거까지 티켓 아.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 이제 9월 15일 백작공은 자기가 이제 수도로 돌아가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를 외국에 보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얘가 약혼녀가 있다는 게 살짝 충격적이긴 한데 약혼녀가 있었군요. 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브릭세느라는 곳이었고 네. 별장이 있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공이 부동산. 수를 또 찔러본 거예요. 너 잠깐 외국에 가 있는 건 어떠니? 그랬더니 수가 살짝 웃었고 사실 이게 좋아서 웃은 건지 알 수 없는 건데 비웃은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백작공은 수가 승낙을 한 거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김칫국을 마셔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음날 수는 공한테 당신한테 저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이 나를 사랑하긴 하냐? 이런 느낌. 근데 공은 그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하는 사이에 수는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에 빠진 거야. 갑자기 갈등되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수가 의사공은 이제 네. 그 일기장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야, 수가 의사공한테 너 너의 왜 일기장 이렇게 저 일기장 즐겁게 못하냐? 보는 왜 그렇게 좋냐? 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의사공이 미쳐 있었던 거지. 그걸 나- 수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 야 한편의 소설이 있는 것 같아. 남의 일기장 원래 재밌는 거야. 아무튼 이해가 안 간다. 네. 당신이 왜 거기에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의사공이 왜 가치가 없냐고 이 안에 재밌는데? 내가 몰랐던 과거에 네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했고 네. 입으로 이렇게 뱉자마자 후회했어. 이런 젠장. 내가 너무 얘기를 해버렸네. 너무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이랬는데 어. 아무튼 수가 그건 가짜라고. 백작의 진실일지는 몰라도 백작한테는 진실이지만 나한테는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다. 오해하지 난 말라. 연기를 한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의사공이 아니 그렇다면은 저 안에서도 시인의 꿈을 꾸고 운명을 말하는 청년은 누구냐. 너무 너 같은데? 너무 넌데? 빼도 박도 못하는 넌데? 대박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가짜 안에서도 넌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는 그래서 서운하냐고. 무엇이 너인가에 대한 토론인가 지금.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자아를 찾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니 일정이 당겨져서 새벽에 떠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의사공은 술을 붙잡고 네. 나는 도대체 뭐였냐 이렇게 물었고 넌 의사? 너는 그저 의사? 저스트 의사? NPC NPC? 그러게. 휴지. 아무튼 나는 대체 뭐였냐고 물었고 수는 알지 않냐 당신 사랑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신이 날 밀쳐놓고는. 약간 이상형 같은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의사공은 자기가 되게 이상향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가? 약간 자기 딴에 너무 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좀 너라면 다른 그리고 타입을 이제 좋아하지 자기가 운전한 않을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얘도 참 그렇지. 특이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이상형이 아닐 거라고? 되게 그러니까 올바르고 의사의 의술을 펼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 이렇게 수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욕정에 백의의 욕정에 찌들어 약간, 있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기 자기는 때문에 이제 술을 보면서 욕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 그랬고 그런 자기를 수가 사랑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존감이 낮네요. 그렇죠. 공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수가 그럴 리 없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수는 의사공이 나약하고 비겁한 그냥 평범한 인간이고 그래서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래요? 평범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것저것 하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공은 술을 자기가 생각하는 고결한 틀에 가지고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쯧쯧. 쟤는 이제 혁명을 위해 나가고 있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는 공이 자기를 되게 특별하게 여기니까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수는 공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이 상상하는 자기 모습으로 영원히 남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았구나. 그리고 수는 백작공을 질투했다고 해요. 완벽하고 그 뭐지? 그 귀족인 그가 부럽고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신념으로 포장했지만 이제 그걸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진 약간 고결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화가 났고 그런 속물적인 욕망으로 행동을 했고 자기가 우리라고 했지만 자기라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한 혁명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는 의사공이 수를 배신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의사공한테 자기는 이제 떠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고 실패해도 돌아오지 못하고 성공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수가 의사공을 끌어안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일을 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공은 수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강렬한 욕망에 수를 부둥켜 안았다가 어느 순간에 막무가내로 서툴게 입술 벅치기를 했고 그렇게 첫 덮밥을 먹어요. 이거 하기 전에 몇 년이 걸린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덮밥을 먹고 이제 다시 최신 내용의 현재. 시점 현재 아, 너무 이게 시점이 너무 왔다 갔다 해. 레옹이 이제 불태운 편지의 내용을 기억해놓고 약속 장소로 가요. 호텔에서 안내받아서 객실로 딱 갔는데 객실 주인이 레옹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개면쩍어했고 그리고 이제 차 한 잔을 권했는데 레옹은 술이 없냐고 했어요. 남자는 가방에서 황금빛 액체를 따라줬는데 사과주였습니다. 사과주를 마시고는 레옹은 남자를 기억해냈으나 원래 알던 정보가 적어가지고 아 의사였었지 이러면서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요. 레옹은 이제 얘 이름을 대면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자기는 이제 가진 거 없고 비루해서 보상해줄 게 없고 정치적으로 자비파. 차가운 사람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어. 괜찮은데 뭐. 아무튼 정치적으로 예니 사람을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남자는 그때 마지막으로 본 이후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며 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편지를 건넵니다. 네. 편지는 5장짜리였고 오, 사랑하는 길어. 개 길어. 사랑하는 나의 바스티안으로 네. 시작하는 편지였고요. 네. 의사공한테 이제 혼자 외롭지 말라고. 요즘 시대에 전쟁터 나간 애인 기다리는 촌스러운 짓 하지 말고 요즘 시대라는 것은 그때 요즘 시대가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내용이군요. 그냥 나를 잊어. 나를 잊고 옷신 거꾸로 신어라. 그래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스포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말을 못하고요. 진짜 정적인 내용이었네요. 오랜만에 굉장히. 굉장히 역사적인 느낌이죠. 네. 역사서를 보는 느낌. 네. 이제 막 뭔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아직- 스포라서 말을 못해. 단편이라서 이제 안 돼요. 네. 진짜 그렇군요. 여기까지 해도 한 3분의 2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이후에도 뭔가 과거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거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되게 문장이 되게 좋아요. 음. 독백들도 괜찮았고. 네, 저 이거 읽으면서도 살짝 울었어요. 그렇군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아닌데 눈물이 가끔 많아. 그 뭔가 감동적이야. 저의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제 감정선이 되게 얇은데 파고드는. 가끔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근데 오히려 막 저 르엘린 이런 건 안 울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다들 자신의 많이 잘 희생에서- 우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무덤에 나는 파묻힐 때 감정선 울었나? 이렇게 나는 안 울지 맨날. 네.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건드리는 게 있었나 보군요. 네, 좀 찡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그냥 문장이 좋구나. 잘 쓰셨네 막 이러면서 봤지. 문장력이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깊이 있었고. 이게 내가 썼으면 이 문장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어휘 선택도 다르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그래서 네. 결말은 책으로 확인하시고요. 이 책은 구할 수 있는 책이죠? 네, 이북으로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 대표가 네. 글을 지우셨나 봐요. 6일날 이 공지를 마지막으로 네.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왜 폭파시킨 거예요? 그런가 봐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떠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연 대표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감상은요. 네. 얼마 전에 음. 저희가 이제 했었던 월계수도 2014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랑은 접근 방식이 저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정반대네. 월계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시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방식이 독특해서 재미있었어요. 과거의 남자가 지금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계속 함께하는 느낌. 맞아. 뭔가 한 장소에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서로 공유되는 느낌? 맞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 그런 게 되게 독특하고 그 인물들의 개성이 되게 입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부분도 좋았고 단권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아까 당원 이름이 검은 백조라고 나오고 계속 백조호수가 떠올라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게 네. 매튜본 버전 그 주인공이 남자로 나오는 그거 뮤지컬 내용이랑 매칭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백조 역이 그 수라고 대비를 해서 보면 네. 여기서 이제 백조 역을 힘과 아름다운 자유를 상징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수가 신분에서 자유를 찾고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봤고 그리고 이 작품도 이제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예, 왜냐면 남자 백조가 왕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하니까. 거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매튜본이라서 좀 그런 네. 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백조 때가 왕자를 위협하려고 하자 주인공 백조가 왕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검은 백조가 대척점이잖아요. 백작공이랑. 그래서 위협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오마주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 게 연상을 되게 시키는 신기하다. 예,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런 걸 알아내는 게 신기해. 열심히 검색하는 거예요. 전혀 약간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재밌어서 저 사실 매튜본 그거는 못 보긴 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제발 빨리 종식돼서 남자 발레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멋있어요. 호화롭거든요. 보고 볼라지. 싶다. 그 뭐였지? 빌리 엘리엇 맞나? 남자애가 발레 배우는 예. 거기만 만화책? 마지막에 뜨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마 남성 버전 백조였을걸요? 아. 그 장면이 넷플릭스에 있는 거죠. 그럴걸요 아마. 아무튼 그래요. 느낌이군요. 남자 발레 좋아해요. 몸이 좋잖아. 맞아. 예뻐. 장근육 많은 거 좋아. 몸이 중요하다고. 아무튼 그 아까 초반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과거랑 미래랑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 일기장을 매개체로 해서 네. 이렇게 서로의 전환되는 감정을 게 공유하는. 좀 그런 게 되게 영화 같다고 느꼈고 네. 이게 세 가지 시간대가 존재하고 번갈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백작공의 시점이고 과거는 의사공의 시점 그리고 이제 대과거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거는 전지적 백작공의 일기장 시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식이 이제 재밌었고 그리고 양쪽 공한테 수가 이제 똑같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각 공이 다른 방식으로 수를 보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 의사공이 서툰 자신에 비해서 항상 수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백작공은 너랑 나는 대등하지 않은데 화해란 말이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계급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군요. 살아나는 마음에서는 공감을 했지만 계급에서 오는 그 차이가 확실했구나. 네, 그런 차이점도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재밌었고. 근데 둘 다 수를 사랑했고 수도 둘을 다 사랑한 것 같아. 맞아. 응.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공 둘과 수가 각기 사랑을 했던 거는 확실하게 맞는. 약간 느낌이 다른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주는 사랑이랑 뭔가 애증과 이상한 혼란이 뒤섞인 약간 불안정하면서. 질척한 사랑이랑. 그리고 이게 서술 방식이 기존 작품에 비해서 순문학에 가깝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순문학. 순문학 이렇게 많이 즐기지 않지만 수능 이후로 저는 비애밖에 안 봐요. 수능 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수능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이후로 안 보지. 어쨌든 이거 그냥 제 객관적인 견해니까 운체가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글자라는 거를 읽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학적인 그러면서도 이제 느낌이 이게 강해서. 네. 근데 내용이 가볍지 않고 묵직하면서 또 짧고 강하게 마음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굉장한 호평. 가끔 이렇게 약간 문학작품 같은, 문학작품? 아무튼 좀 진지한 느낌의 뭔가를 읽을 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읽는 네. 것도 나쁘지 않아. 그쵸. 그리고 시인이 이게 기존에 이제 그런 비엘의 날 것의 느낌보다는 좀 정제되고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날 것으로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일기장 읽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읽는 느낌으로 좀 읽혀지는 것 같은? 그렇겠다. 그리고 수가 시인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네. 아까 나오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투쟁의 길을 걷는데 이게 이제 꿈과 이상과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펜이 아닌 총을 들었다고 나왔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시인이라는 거는 글로만 표현되는 그런 화상, 어떻게 보면 화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화상에 그치지 않고 혁명 투쟁을 해서 현실을 스스로 이상적으로 바꾸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꿈이 시인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의미로 그 자기 꿈에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 감상은 그랬습니다. 네. 네. 얘가 막 결국은 이렇게 뭐지? 혁명을 통해서 신분의 제약 없이 뭐 이런 사회를 꿈꿨지만 결국 그 혁명이 성공을 했지만 자기는 거기서 안주를 못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전쟁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좀 행동파네요. 행동파고 진짜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일단 혁명을 시작한 시점부터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서 네, 좀- 시대가 그랬으면 그럴 수 좀 있지. 그냥- 원래 지식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혁명에 가담을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런 거지. 그냥 평범한 삶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걸 자기가 느꼈으니까. 그 부분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해피가 아닌 것 같아요. 해피도 아니고 언해피도 아니고 사실. 수우는 사실 사랑도 안 이뤘다고 하기에는 좀 미묘하고 하긴 했어. 이게 뭔가 언해피도 건도 아니고 하긴 해피도 했는데. 아니야. 혁명가의 약간 근데 공허매들이 읽었을 때는 응. 싫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수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공 둘이 스포일러 라서 편집.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잘 봤어요. 괜찮았어요. 네. 한 괜찮았다고 번쯤 하죠.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연말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요. 네. 슬프지만 그렇다. 한 권이니까 금방 읽어요. 그리고 맞아. 외전도 없잖아. 없어요. 외전도 없기 때문에 외전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엄청 금방 없을 읽으니까요. 수밖에. 외전은 외전 나오면 나중에 큰일 나. 아무튼 그러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서연님의 비엘 소설 어떤 몰락의 역사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